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퀸입니다. 오늘은 최신 기보로 실전에서 자주 나오는 정석에서 어떠한 선택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저는 아주 쉬운 정석이라도 그걸 곧이곧대로 외워서 두기보다는 의미를 깨달으면서 다양한 선택이 있다는 것을 탐구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둑이 단순하게 잘 두는 것이 사실 어려운 일인데요. 하지만 알고 두는 것과 모르고 두는 것은 큰 차이이기 때문에 알면서 간단하게 둘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좀 서론이 길어졌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약간 생소하실 수 있는 우상귀 정석의 변화에서 변 벌림이 아니라 이렇게 귀를 굳혀가는, 이를 귀를 굳혀서 매듭 짓는 새로운 수법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강좌에 앞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이 바둑은 허서연 선수의 100번, 김채영 선수의 흑번대국에서 등장한 실전입니다. 허서연 선수가 100번으로 귀에 나를자 굳힘을 사용했고요. 먼저 수순을 살펴보면 소목에서 이렇게 한 칸으로 걸쳐가는 정석 선택이 아주 간단하면서도 쉽게 둘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두터운 진행으로 흘러가는 양상이기 때문에 우리 애호가 분들에게는 나를자 걸침보다는 사실 저는 이렇게 한 칸 걸침을 조금 더 추천하는 편입니다. 좀 단조롭고요. 그리고 좀 두텁고 쉽게 둘 수가 있는 정석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흙은 거의 그냥 바로 밑을 붙여가는 것이 국룰처럼 지금 보시면 인공지능이 압도적인 승률로 보여주는 자리가 바로 삼선의 붙임이거든요. 그러면 좀 실속이 좋아서 실리적인 수죠. 붙여서 뻗기 정석으로 이렇게 한 칸까지 벌려서 진행이 되는데 이 정석 후에 그냥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변벌림으로 저희가 이제 흔히 많이 두었던 이제 과거 국민정석으로 진행을 해도 괜찮습니다. 흑돌이 있던 간에 좌측에 백돌이 지금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내 모양을 키울 때도 가운데로 이렇게 벌려가더라도 전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인공지능 여기서 예를 들어서 추천수 한번 알아보면 귀의 굳힘이 더 좋다고 하죠. 허서연 선수의 선택인데 프로들은 최선을 추구합니다. 인공지능으로 워낙 공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것이 우리 사실 승률적으로는 거의 뭐 차이가 없어요. 우리 애호가 분들께서는 많이 익숙한 수법인데 이렇게 두지 않는 이유는 인공지능이 알려주는 최선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애호가 분들께서는 얼마든지 그냥 이렇게 쉽게 변벌림으로 두시더라도 이후에 일어나는 변화만 조금 아신다면 전략적으로 판을 잘 짜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좌상귀 쪽에 흙이 걸치던지 3-3을 들어가던지 해야 되는 이제 선택의 기로입니다. 만약에 3-3 침입을 하면 막는 방향은 좀 공부를 좀 하신 분들 전부 아실 거예요. 우측을 막으시고요. 흙은 이제 밀어야 되는데 나를자로 씌웁니다. 나를자 씌우는 정석 상당히 어렵죠. 근데 정말 쉽게 두는 거예요. 치받으면 막고 젖히면 늘어서 둡니다. 이 느는 수가 좀 집으로 손해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뭐 추천수 알아보더라도 느는 수가 단연 블루스팟 자리이고요. 이렇게 늘어서 그냥 평범하게 두텁게 두더라도 베개 어떻게 보면은 머리가 이렇게 좀 흙의 모양을 좀 눌러가면서 그 좌측 흙의 변에 대한 발전도 좀 제한했기 때문에 이 정석 자체로 베개 모양도 상변의 모양도 키우면서 또 상대방의 흙의 모양도 견제하는 차원에서 정말 쉽게 둘 수 있는 정석이라는 거죠. 하지만 인공지능 공부를 좀 깊게 하신 분들이 아니시라면 거의 대부분 애호가 분들은 그냥 약간 겉핥기식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모양에서 이렇게 두는 것이 좀 흙에게 좀 더 넓은 모양을 허용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원래 기존 정석대로 두점머리를 젖히고 늘고 이렇게 밀고
보통 한 번 더 밀어놓고 손을 빼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귀는 흙이 완생이죠. 이 형태와 비교를 했을 때 지금 보시면 백이 조금이라도 더 단단해 보이고 넉점으로 늘어진 상태고 그리고 흙은 조금이라도 집 모양이 약간 부족한 상황으로 보이죠. 그래서 백으로 그냥 이렇게 두는 게 이득이지 않냐라는 질문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네,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요. 사실 집으로만 놓고 본다면 이 진행이 백이 좀 나을 수 있습니다. 큰 차이가 거의 없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뒷맛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떠한 뒷맛이냐면 이 모양을 가지고 나중에 그러니까 추후에 흙이 백의 모양을 활용할 때 이런 자리가 이제 들여다보는 자리가 끊는 수를 엿보는 일종의 응수타진이자 잽이에요. 받아주면 백돌이 좀 뭉치는 형태이기 때문에 받지 않죠. 주로 이제 반발을 합니다. 안칸을 띄거나 또는 변쪽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른데 물론 바로 두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수가 좀 흙에게 어떻게 보면 잽처럼 날라왔을 때 상대로 하여금 이런 수가 왔을 때 귀에서 젖히고 받고 이렇게 끊어가는 뒷맛이 있다라는 것이 백에게는 자랑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귀에 약간 넓은 평수를 내주고 흙을 살려주었는데 이렇게 끊으면은 흙이 반발을 했을 때 바꿔치기가 일어나는데 귀 두 점, 그러니까 변 쪽에 흙의 두 점을 제압할 수 있고요. 또 흙의 귀의 모양도 많이 줄일 수가 있죠. 보통은 이렇게 잘 두지는 않고요. 흙은 이제 보통은 단수를 쳐서 두는데 그러면 또 저희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패가 되는 부분, 단수를 이렇게 바깥으로 쳐서 패를 거는 이러한 진행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패를 거는 것은 사실은 백에게 큰 부담은 없어요. 좀 작은 팩감만 있어도 뭐 이런 자리만 하나 집어넣고 따내더라도 오히려 흙이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뒷맛을 남기는 차원에서 약간 손해 같은 나를자를 그래서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수가 되시려면 여러분들 이렇게 젖혀서 단순하게 뭐 두는 것도 물론 나쁘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될 경우엔 패맛이 없죠. 보시면 단수쳐도 늘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내도 사실은 늘어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원래 이렇게 젖혔을 때 석점에서는 단수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 수도 안 되죠. 뒷맛을 남기는 차원에서 나를자로 씌우고 붙이면 또 이렇게 늘어서 진행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자리를 흙이 먼저 하게 되거든요. 흙의 권리라고 보는데 이런 진행으로 이제 모양이 나왔을 때 귀에 젖히고 끊어가는 활용수. 일선으로 단수 치면 패는 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지만 굴복이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를 백이 호구를 치고 막았을 때 사활도 지금 한 번 더 지켜서 살아두어야 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당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잘 굴복하지는 않아요. 보통은 패를 하죠. 고수는 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좀 어려운 영역일 수 있겠어요.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제 변벌림의 3-3을 만약 침입해 들어오면 일단 우측으로 모양을 키우는 방향으로 막아두시고요. 나를자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모양에서 아마 여러분들 좀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전부 이선의 저공비행의 수법에 대해 잘 아실 거예요. 그럼 건너가는 수와 한 칸으로 이렇게 이제 오르는 머리를 내미는 수가 맛보기로 좀 굉장히 어려운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상대방이 이러한 좀 고급 전략인 이선의 저공비행 침입을 두어오면 겁내지 마시고 사실 좀 공부가 많이 되어 있다면 물론 싸우실 수도 있지만 한번 찝어놓고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붙여서 건너가게 이렇게 단수치고 전부 다 받아주시고요. 이렇게 건너가게 해주셔도 백으로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당장 이렇게 건너가는 것이 좀 흙의 실리가 상당히 실속이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백이 두터움이 훨씬 더 가치가 있더라고요. 뭐 여기서 승률적으로 알아보면 백이 0.7집 57% 정도로 약간 우세한 상황이고요. 그만큼 백이 두텁기 때문에 충분히 흙을 이렇게 넘겨주고 타협하면서 두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소목 그 우상귀 정석 너무나 쉬운 정석인데 사실 정석 이후의 변화가 훨씬 어렵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판이 짜졌을 때
사실 흑돌이 놓여 있으면 또 다른 상황이지만 흑돌이 놓여 있더라도 상대가 이렇게 들어오면 오히려 그때는 더 감사해요. 그때는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 변화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게 흑돌이 놓여 있으면 뭔가 백을 좀 더 압박하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서 단순하게 실리를 차지한 거기 때문에 흑으로서 좋은 선택이 결코 아닙니다. 자, 일단 이 선에 이런 저공비행수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넘겨주더라도 타협하더라도 전혀 나쁘지가 않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걸침의 변화예요. 걸쳤을 때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받으시나요? 인공지능은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조금 놀라실 수도 있는데 그냥 침착하게 나를자로 받아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블루 스팟의 자리예요. 물론 뭐 다양한 선택이 있는데 이 자리가 블루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지금 보시면 변에 벌림돌이 하나 놓여 있죠. 원래 이 나를자로 걸치고 백이 나를자로 이렇게 받아주었을 때 보통 어떻게 두시나요? 여러분들 아마도 인공지능 시대에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은 바로 붙여서 젖힐 때 이렇게 따라 젖히는 정석을 택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둘 경우에 단수치고 이렇게 뚫어서 백으로 흙 모양을 좀 양분시켜서 돌파를 하는 정석으로 진행을 할 경우에 변에 있는 백돌이 영향력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이 돌이 전투에서 이어서 보통 싸움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백이 이렇게 밀어가면 단순하게 밀어서 한 칸 정도로 뛰어야 되는데 머술해 보이지만 절대 이런 자리 끊어서는 안 됩니다. 하수의 전형적인 욕심이에요. 이렇게 끊어서 잡다가는 백이 주도권을 빼앗겨 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망하게 되는 거고요. 일순간 9대1까지 벌어집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이제 공격을 해서 압박을 하는데 백돌이 하나 놓여 있어서 백 석점을 좀 공격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데를 두더라도 밀고 그냥 끊어버리면 흙이 곤란하고요. 이곳을 두더라도 안 됩니다. 약점 때문에 잘 안 돼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두고 여기도 이어서 두면 결국은 이런 자리가 바로 돌리면은 흙이 다 잡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백돌이 하나 이렇게 놓여 있으면 지금도 이런 자리가 최선인데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백이 이 자리를 두고 여기도 그냥 늘면 또 안 되더라고요. 이게 끈 뚫립니다. 이렇게 단수 쳐서 이렇게 뚫려요. 이렇게 뚫리는데 흙이 무겁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좀 빨리 진행을 하는데 좀 최대한 천천히 놓아보도록 할게요. 네, 좀 많이 빠르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띄어서 이제 흙도 가볍게 행마하는 것이 정수인데 이렇게 건너갔을 때,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그 상변의 이 정석의 그 형태에서 변의 벌림돌이 좌측 전투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붙이고 젖히는 이 귀에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많이 나오는 정석이에요. 왜냐면은 3-3보다는 걸치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애호가 분들 예전부터 바둑을 많이 두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3-3보다는 보통 나를자로 걸치시는데 그러면 나를자로 받고 이렇게 붙여서 젖히는 정석을 그냥 당연시 여기고 두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수치고 이렇게 뚫어서 내려오게 되면 이러한 정석이 진행이 되었을 때 그 상변에 백의 벌림돌이 우군 역할을 하면서 백이 좀 더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나를자로 받아주는 것이 약간 굴복 같지만 흙의 붙임을 유도하는 수예요. 정말 평범한 수 같지만 이렇게 붙이고 젖히는 수를 유도해서 단수치고 내려오게 되면 백이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흙도 끊는 것보단 지금은 이렇게 끊어서 타협해야 돼요. 이렇게 끊고 이을 때 네, 이렇게 살려주고 진행이 되는데 귀에서 물론 산수로 살았지만 백이 두터워서 괜찮습니다. 저는 이 두터움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백으로 이렇게 변벌림에 만약에 상대방이 걸쳐오면 일단 침착하게 받아주고 기다려보세요. 만약에 붙여온다면 젖히고 단수 쳐서 뚫어서 내려오는 정석으로 두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흙은요.
지금은 놀랍게도 붙이는 수보다는 나를자가 정수예요. 과거 국민 정석인데 이렇게 뚫어서 내려오는 수가 그만큼 유력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나를자를 두는데 백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손을 빼고 진행을 합니다. 뭐 받아주더라도 승률이 거의 떨어지지 않네요. 지금 어깨 짚는 수는 또 어려워서 제가 물론 강좌에서 다룬 적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래서 나를자로 두는 것도 우회고 이렇게만 두더라도 백이 괜찮습니다. 자, 이제 만약에 백이 만약 이렇게 변으로 평범하게 벌렸을 때 이제 진행을 한다면 좌상귀는 3-3이나 걸침인데 뭐 설마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으시겠죠? 과거 이런 대로 이렇게 붙여서 한 칸을 지켜서 받게 되면 변에 벌릴 자리가 좀 애매해요. 중복이기 때문에 이런 데 두더라도 중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입해서 들어가는 것은 좀 흙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각이 좋지 않고요. 당연히 걸치는 자리, 이 자리를 줄 것 같은데 나를자로 받고 만약에 변으로 벌리면 계속해서 또 큰 곳을 가세요. 하나 더 첨가해서 알려드리면 이 형태가 이제 변에 벌림돌이 있을 때도 또 붙임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도 많이 놓치고 계세요. 변에 벌림돌이 있을 때 왜 좋지 않냐면 이제는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흙도 우군이 하나 받쳐주기 때문에 이건 얼마든지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위로 이어서 이번엔 두게 되는데 이렇게 밀렸을 때 백이 자세가 좋습니다. 밀었을 때 한 번 더 밀고요. 젖히면 따라 젖혀야 되는데 원래 이 흙에 한 칸의 돌이 이렇게 늘어져 있다면 상당히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돌이 하나 놓여 있어서 이렇게 이어서 받아주자니 한 수가 놀고요. 이렇게 호구로 받아주자니 단수 치는 자리. 뒷맛이 너무 나쁩니다. 이렇게 되면 벌써 차이가 좀 벌어져요. 저 백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승률적으로는 66% 정도로 앞서 나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변에 이렇게 벌렸을 때 변벌림이 그렇게 유력하지가 않고 또 인공지능이 잘 추천하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변벌림 후에 흙이 이렇게 붙이고 젖혀가는 수가 유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호구를 쳐서 누르는 모양으로 진행을 할 경우에 백이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상대방이 변을 벌린다고 해서 이거를 들어가서 어떻게 깨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일단 기다리고 큰 곳을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상대방이 모양 키울 때도요. 이렇게 나를자로 가는 것이 붙이는 수보다 더 좋아요. 차라리 나를자로 가는 게 정수고 받아주면 한 칸. 이 정도로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붙이게 되면 이 변의 벌림돌이 독이 된다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자, 서론이 길어졌는데 오늘 알려드릴 수법은 사실 이렇게 나를자 굳히는 자리예요. 인공지능 추천수이기도 했습니다. 눈목자나 나를자. 제 나를자로 굳혀가는 수의 의미는 일단은 변으로 벌렸을 때 상대방의 모양도 좀 커지거든요. 좌측의 흙의 모양도 좀 커지고 내 모양도 물론 큰 모양, 서로 큰 모양으로 대치가 되는 상황인데 이런 거보다는 프로들은 바둑의 판을 짤 때 좀 서로 큰 모양이 되면 들어가서 깨기가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 애호가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좀 상대방이 큰 모양이 형성되는 것이 두렵다라고 많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해결책을 알려달라라고 질문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질문은 프로들에게도 똑같습니다. 프로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모양이 커지면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대부분 판을 짤 때 판을 쪼갭니다. 서로 나눠 갖는 모양으로 쪼개서 가져가는 것이 훨씬 더 두기가 쉬워요. 그러한 차원에서 이렇게 변벌림을 피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서로 모양이 넓어지기 때문에 흙은 좌측, 백은 이제 상변 쪽 서로 간에 큰 모양이 대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자 굳힘을 간 것은 아무래도 이제 백석점을 침입해서 들어갔을 때는 미생이잖아요. 몰리게 되는 형태여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에서는 예를 들어 흙이 이렇게 걸쳐가면 백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애호가 분들은 귀에 나를자 굳힘에 바로 걸치는 것이 좀 두려워서 변벌림도 많이 두시잖아요.
변벌림도 실제로 괜찮은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프로들은 다가가는 걸 더 좋아해요. 그리고 얼마든지 이렇게 좀 다가갔을 때도 붙이는 수라든지 뭐 아래편을 붙여서 젖히는 수라든지 이런 타겟 비법을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 애호가분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대1로 싸우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날일자 고침을 간 수는 상당히 좀 견실하게 귀의 실리를 챙기면서 상대방이 올 때 먼저 선제 공격을 하겠다. 이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석점을 침입해서 들어오더라도 보통 가운데 성점 자리, 적의 급수는 나의 급수라고 하죠.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는 수가 정수인데 이곳을 들어오더라도 얼마든지 중앙이 두 칸이 정수입니다. 이제 실전에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두 칸으로 중앙 쪽으로 행마를 하면서 공격을 통해서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일단 모양이 벌써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백으로서는 약간 허술해 보이지만 이렇게 날일자 고침을 가는 이유, 들어와도 싸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실전 진행을 좀 보실게요. 실전에 제가 입력한 수순. 이렇게 날일자로 고치니까 김채영 선수가 흑번 1인데 상당히 스케일이 큰 바둑을 구사합니다. 그래서 서로 큰 모양을 만들려고 할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이제 물론 들어가면 모양이 쪼개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서로. 근데 이렇게 걸쳐간 것은 걸치는 수로서 또 하변 쪽의 흙의 모양이 좀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실리적인 붙임으로 진행을 했고요. 변에 벌리니까 여기서도 벌리는 자리가 정수예요. 과거에도 두어졌던 2립 3전의 정석, 정수입니다. 블루스팟 자리이고요. 그리고 변에 벌리는 곳을 백이 선점을 하면서 백도 상변에 꽤 그럴싸한 넓은 모양으로 형성이 되었고요. 물론 흙도 하변의 모양이 좋지만 이렇게 변벌림 서로 대치하고 있는,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큰 대세점이 됩니다. 필쟁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세의 필쟁점,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변에서의 벌림, 정말 큰 곳이고요. 허세현 선수가 굉장히 판을 잘 짠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하이라이트 석점 자리 침입해 왔을 때 물론 뭐 가까이 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뭐 이 정도 가는 게 적당하고요. 공격이 심하게 들 돌이 전혀 아닙니다. 생각보다 두터워서 실리를 내주었다라는 것이 백에게는 조금은 리스크가 있는 정석이지만 이렇게 두었을 때 이제 추후에 들여다보는 수도 활용이 되고요. 찝는 자리도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행마를 할 때도 이 모양을 예전엔 이렇게 많이 두 칸을 띄었습니다. 근데 두 칸을 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앙 쪽 두 칸을 추천해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두고 진행이 되었을 때 백이 그 다음 수를 두기가 어려워요. 이런 자리를 두면 좀 느슨하고요. 이런 자리 두고 싶은데 늘고 이렇게 밀고 돌파해서 끊어버리면 돌이 양분돼서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바둑이 엷어질 수가 있어요. 일순간. 그래서 다음 수가 두기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물론 이 두 칸, 중앙 쪽 두 칸이냐 이렇게 두 칸이냐 이건 과거에 많이 두었던 행마잖아요. 과거엔 거의 다 이렇게 두었었는데 이렇게 두는 수는 다음 수가 어렵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이쪽 두 칸을 추천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 눈목자도 가능해요. 상변의 모양이 좀 깊어진 상황이어서 좀 약간 특수한 배석에서 가능한 거고요. 보통은 이렇게 두 칸, 이렇게 한 칸으로 견실하게 끊는 약점이 없죠. 단단하게 지켜지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 이 구독자분들 두시기에도 우상귀 정석에서 변을 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이렇게 성점 자리에 들어오면 뭐 이 자리를 들어오던 이 자리를 들어오던 마찬가지로 어디를 들어오던 중앙 쪽에 두 칸을 이렇게 띄어서 행마를 해보세요. 그러면 다음 착점에 두기가 쉽다라는 거죠. 이렇게 두텁게.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 프로들의 판짜기 실전을 보여드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쉬운 정석 선택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석 후가 맞는 것 같고요. 정석의 변화에서 이 벌림 후에 일어나는 변화, 물론 상대방 돌이 놓여 있을 때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 만약에 흑돌이 놓여 있다면 이런 데 침입하는 것보다는 흑돌일 경우엔 다가가는 수가 더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지금은 대각선 포진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변으로 바로 벌려도 괜찮고요. 그리고 상대돌이 있다면 더더욱 더 벌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안정을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평범한 정석, 또 실전에서 정말 많이 등장하는 정석으로 또 일어나는 정석 후의 변화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좌가 여러분들 실전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둑힌 채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